저에겐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고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40이 넘은 나이에 하게 됐어요. 워낙 늦게 결혼하다 보니 친정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고 특히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저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다른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양가에서 최소한만 도움받고 하기로 했는데 신혼집 문제로 그때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신혼부부가 못하러 서울권에 집을 얻으려고 해. 그냥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되지. 어머니, 그래도 출퇴근 거리 생각하면 아주 지방으로 못 가서요. 수도권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 워낙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그마저도 사회초년생인 저희들한테는 조금 버거운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이라 버거운 게 아니라 네가 꼴랑 프리랜서랍시고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렇지. 요즘엔 다들 맞벌이로 돈을 턱턱 잘만 벌어서 전세로 가고 그러더라. 모르겠고 나는 먹고 죽을 애도 없으니까 니들끼리 수도권에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그렇다고 내 아들 출퇴근 거리 생각한다고 네가 네 입으로 말했으니까 아주 깡촌으로 못 가겠지? 안 그래도 양가 도움 없이 집 구하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길도 고려해야 돼서 그냥 지방 쪽으로 집세 아끼고 자차를 하나 구할까? 아니면 그래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월세로 갈까 고민 중이에요. 덕분에 대출 끼고도 서울권이 뭐예요. 그냥 수도권에서 전세가 빠듯할 상황이라 월세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야 프리랜서라 그나마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다지만 남편은 출퇴근을 해야 하니까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던 이때에 이 와중에도 남편은 별 생각 없이 그럼 그냥 월세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냐고 하더랍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어떻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는지, 막말로 월세는 다 없어지고 남 배불리는 짓이라는 생각이라 잠깐 언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곧 어차피 돈 관리는 네가 할 거 아니냐며 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굴어서 저도 그냥 포기했어요.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텐데 오히려 싸움만 더 커질 것 같더라고요. 뭐 틀린 말도 아니긴 하지. 그냥 월세부터 시작해도 되잖아. 우리 나이도 젊은 편인데 시작을 뭐 그렇게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따라할 필요가 있나? 그럼 매달 월세며 관리비며 이런 돈은 다 어떻게 내려고 그래. 그래도 전세는 나중에 보증금처럼 돌려받기라도 하지. 월세는 그냥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라니까. 그걸 누가 몰라서 그래. 근데 돈이 없는 걸 어떡해. 뭐 그럼 얼마나 지방으로 가서 전세를 구하려고 그래. 그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비가 더 들겠다. 그리고 월세든 전세든 어차피 돈 관리 네가 할 텐데 뭐든 그냥 너 편한 대로 하면 되잖아. 나는 모르겠다. 아니 지금 뭐 남의 집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혼집 구하는 건데 왜 그렇게 비협조적이야. 그래서 정말 다 내 마음대로 하면 따라와 줄 생각은 있고? 물론이지. 돈 관리도 네가 할 거고 그런 건 다 네가 알아서 해. 뭐 돈에 맞춰야지 별 수 있나? 그런데 몇 년 전에 취업에 성공한 남동생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결혼하면 아무래도 여자 쪽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심적으로 여자 쪽도 여유가 생기고 시댁이 된 남편한테든 더 떳떳하게 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정을 어찌하냐 했더니 너털웃음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언제 모아뒀는지 통장 하나를 주더라고요. 아마 동생네 직장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동생한테 통장을 받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한사코 거절했지만 맞벌이하는 부모님 대신에 자신을 그간 챙겨준 누나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명분까지 가져다 붙이면서 들이미는데 이걸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도 알고 계시다고 하고
부탁이 부탁을 거듭하길래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통장을 받아들였죠. 생각보다 여유 자금이 꽤 돼서 그 돈으로 그나마 대출 끼고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할 수 있게 됐어요. 너는 이 큰 금액을 대체 언제 모아가지고 도와주겠다느니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누난데 너한테 보탬이 되진 못할 망정 이래도 되나 싶다. 아니 누나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계속 말했잖아. 누나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했는지 내가 잘 알아. 부모님보다 더 내 걱정한 것도 알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 나도 취업한 지 좀 됐는데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거고 내 앞가림이 중요해서 이거 말고도 더 있으니까 누나 너무 걱정 말고 그냥 축의금 미리 받았다고 생각해. 무슨 축의금을 이렇게 통장 떼주고. 그래 정말 너 이거 말고도 여유 있는 거 맞지? 무리해서 주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네 덕분에 수도권에나마 작은 전셋집 하나 얻었어. 진짜 월세라도 가야 하나 싶어서 눈앞이 깜깜했는데 정말 고마워. 나도 한때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 학원 전부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눈앞이 깜깜했는데 그때 누나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내가 누나한테 그 말 돌려줄 수 있겠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에만 집중해 누나. 처음엔 남편도 월세살이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하려나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제가 돈을 구해와 작은 전셋집 하나 마련해 오니까 마냥 신기해 하더라고요. 마누라 능력 좋다고 철없는 소리나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남동생이 도와준 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묘하게 남편의 시기 질투가 시작됐어요. 괜히 시비를 거는 건 일상이었고 남동생을 깔보는 건 아닌데 들을 때마다 화가 나더라고요. 집값이 금값이 뭐야. 우주값이라고 하던데 용케 어떻게 구해왔네. 나는 우리가 꿈쩍없이 월세방 2년 만에 전전하면서 사는 줄 알았어. 아직 안심하긴 일러. 전세라고 해도 2년마다 돈 더 올려줘야 되니까 그 금액만큼 우리가 열심히 벌어야지. 지금에서야 도움받았지만 나중에 또 손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움을 받았다고?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받았길래? 1,200도 아니고 몇천을 이렇게 보내서 턱턱 내줄 수가 있어. 결혼한다고 했더니 축의금 미리 받는 셈 치라면서 엊그제 동생이 통장 들고 왔더라. 내가 얼굴이 다 화끈거려서. 그래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 있지. 우리 형편이 형편이라. 당신 남동생 말하는 거 맞지? 우리 처남? 사실 남편이랑 남동생은 직종이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남동생네 회사가 외국계고 남편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동생네 회사가 남편네 회사보다 복리후생도 좋고 급여도 훨씬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업계 내에서도 동생네 회사는 알아주는 곳이라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서로 모셔가려고 안달인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저야 직종이 아예 달라서 잘은 모르지만 남동생이 취업한 곳이 입사하기 꽤 어려운 만큼 조건이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대놓고 시기 질투하니까 생각보다 남동생이 더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구나 싶더라고요. 능력도 좋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나보다 어리니까 경력도 더 짧을 거고 근데 그렇게 몇 년 새 몇 천을 모았다고? 월급은 빵빵하게 주나 보네. 안 그래도 남동생이 거기 입사 준비한다고 노력 꽤나 하는 것 같더라고. 노력? 거기가 뭐 노력만 된다고 되는 줄 아나. 노력은 나도 했어. 근데 워낙 깐깐해야지. 뭐 얼마나 대단한 인재들은 모아놓고 굴리나 했는데 처남 능력 좋네. 그런 회사도 다니고. 나는 거기 다니는 줄 몰랐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격지심이 시작된 건지 남동생이 우릴 도와준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기는커녕 여윳돈 많아서 좋겠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는데
그 독불 장군이 돈이 조금 필요한 일이 생기면 잘난 처남한테 부탁하지 그러냐고 그 다음에도 계속 시비를 거는 거 있죠. 아니 무슨 제 남동생한테 돈 맡겨놨냐고요. 그렇게 돈도 잘 벌고 능력 좋은 처남이 있는데 잘 됐네. 누나 결혼한다고 축의금도 몇 천도 턱턱 줄 정도면 나중에 전세금 인상될 때 걱정 없겠다. 장난이라도 말을 꼭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니? 무슨 내 동생한테 돈을 맡겨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대수라고. 말이라도 해야 좀 책임감이라도 덜 들어서 숨통이라도 안 막지. 그리고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 누나 죽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 잘 버는 능력 좋은 처남께서 안 도와주시겠어? 그러다 한 번은 명절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오랜 투병 생활로 항상 빠져야만 했던 엄마도 오랜만에 모셔온 자리라 나름 오랜만에 친정 식구 다 모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남동생네 회사에 일이 생겨서 그걸 처리하고 와야 한다면서 남동생의 일이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참석이 좀 늦어졌어요. 늦은 시간에 남동생이 허둥지둥 들어오면서 탁자 위에 자동차 키를 올려다 놨는데 그 키를 보자마자 남편이 또 큰 소리로 감탄을 하며 남동생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야 그 키가 무슨 키인지도 모르겠고 남동생이랑 남편이 하는 대화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남편 반응을 보니 비싸고 좋은 차인가 보더라고요. 출퇴근 거리가 좀 있어서 이번에 뽑은 거라고 남동생이 말하니까 처음엔 부러운 눈초리였던 남편이 잔뜩 시샘 가득한 눈으로 셀쭉맞게 말하더라고요. 처남은 좋겠어요. 있는 처지 없는 처지라 해도 어디 학원 어디 자격증 따야겠다 하니까 누나가 알바까지 해서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좋은 직장에 좋은 외제차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그런 누나 있었으면 좋은 직장 갈 수 있었는데 외동아들이라 부모님 후광이 없으니까 뭣도 안 돼서 이러고 있잖아. 지금 알겠죠 처남? 처남이 잘 된 거 다 누나 덕이니까 앞으로도 잊지 말고 누나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마누라지만 이런 누나가 또 어디 있겠냐고요. 누나한테 잘해야 돼요. 항상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누나가 잘 도와주고 뒤에서 든든히 받쳐줘서 그런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잘난 누나 둬서 좋겠다고 그게 지금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사실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거 다 누나 덕이니까 누나한테 잘하라고 혼수나 두는데 엄마까지 다 계시는 자리에서 저렇게 말할 건 또 뭔가 싶었어요. 민망한 나머지 제 두 볼이 다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치듯 집으로 가자고 말했죠. 남동생도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항상 누나한테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 더는 그 자리에 못 있을 것 같아서 거의 남편을 잡아 끌듯 집으로 도망쳤네요. 물론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하고 대판 싸웠죠.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말했지. 너는 진짜 입으로 다 깐다고. 그걸 내 동생이랑 엄마 있는 데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내가 정말 소녀가장이라서 동생 학비 다 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네가 고등학생 때 알바해서 처남 먹여 살린 건 맞잖아. 장모님 투병생활 길어져서 그거 병원비도 다 챙겨야 됐고 너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고 나랑 같은 대학 온 거 아니었어? 장학금 받고 대학 다니는 게 뭐가 나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취직을 잘 못한 것도 아니고 내 동생이 내가 아무리 푸시해줬어도 지가 공부 안 하고 놀아 때렸을 수도 있는 건데 잘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야 정신 차려. 너도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었던 학원 따고 싶었던 자격증 같은 거 있었을 텐데 너보다 처남 우선시하느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잖아. 그런데 무슨 그 정도 훈수는 내가 남편으로서 둘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지가 아무리 날뛰어도 집에서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런 스펙 다 만들 수나 있었겠어? 그러니까 왜 그 소리를 명절날 가족들 다 모인 앞에서 해야겠냐고. 더군다나 엄마 지금 몇 년 만에 병원 밖으로 나온 건데 꼭 그런 소리 해가면서 엄마 마음 불편하게 해야겠어? 저희는 당연히 여유가 없는 편이라 차가 없었는데 싸우는 와중에도 계속 그놈의 차 소리가 끊기질 않더라고요. 남동생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외제차를 끌고 다니게 뒷바라지 다 해준 누나는 대중교통 이용해야 돼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될 건 또 뭔데요. 그 뒷바라지를 지가 해줬냐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자차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 아닌가요? 이건 다 자격지심인 것 같은데 그걸 말해줘도 본인은 그런 거 없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래요. 근데 어느 팀에 쪼르르 가서 얘기했는지 남동생의 외제차 소리가 심호 귀에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고 능력 좋은 남동생이 있으면 시댁에 혼수나 더 해오지 그랬냐고 시작한 연락에 기가 막혔죠. 거기서도 어이가 없는데 그런 여윳돈이 있었음 전세가 아니라 집을 아예 매매로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애초에 남동생 돈을 왜 저희가 다 끌었어야 하냐는 거죠. 헛소리란 헛소리는 다 늘어놓는데 아무리 제 남동생이 돈을 잘 버는 편이라 해도 이건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투명 중이던 엄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병원에 다시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됐는데 그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죠. 단순히 상태가 안 좋아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더 이상 약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 엄마가 자주 웃으셔서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줄만 알았거든요. 자식들 걱정할까봐 애써 웃고 있는 줄 모르고요. 엄마는 계속 괜찮으시다고 한사코 말리셨지만 제가 전혀 괜찮지 않아서 그때부턴 프리랜서 일을 중단하고 엄마 병간호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책상 앞에 앉아 업무하려고 해도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걱정돼서 끙끙 앓고 있느니 제 두 손으로 수발드는 게 훨씬 낫겠다 싶었죠. 물론 제가 일을 그만두자마자 남편이 대출이자는 어떻게 갚을 거냐고 노발대발하긴 했어요. 장모님 병원에 계시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라면서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냐고 그렇게 무턱대고 그만두면 어쩌냐고 하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이런 상황에서도 또 돈인가 싶어 너무 속상해서 한바탕 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째 투병 생활하고 있는 장모한테 할 말이야? 남이라도 그런 식으로는 말 못하겠다. 아니 장모님 병원에서 오늘 내일하고 그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원래 병원은 다 심하게 말하는 법인데 그거 듣고 쪼르르 달려가 앉아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누가 장모님 진짜 어떻게 된대? 아니 그런 가정조차 하지 말라고. 그럼 당연히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응당 딸이 가는 게 맞는 거지. 당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어머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뒀겠어? 아이 그거야 엄마는 처음 입원하시는 거니까 같겠지만 장모님은 그게 아니잖아. 내 말은 좀 묻어내질 때도 되지 않았냐는 거지. 아니 매번 그렇게 벌벌 떠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